자, 안녕들 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제 덥다 소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워진다 그러면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107쪽. 107쪽. 여기다 할게요. 107쪽 취득세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취득세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난 시간에 5가지의 조세를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자, 취득하면 내는 세금 뭐가 있죠? 취득세.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갖고 있던 집을 팔았다. 뭐가 되죠? 양도소득세. 5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시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필수가 7가지가 있습니다. 요 7가지는 매 조세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 7가지 필수가 뭐냐? 공부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드릴게. 첫째는 모든 조세를 배울 때 특징부터 배웁니다. 뭐부터 배워요? 특징. 원래 요것을 총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총론하면 너무 총론, 개론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끼리 표현은 쉽게 특징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 4개 있다고 그랬죠. 요건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따라서 모든 조세의 과세 요건은 필수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부동산 아파트를 취득했다. 취득세 내죠.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왔느냐? 과세 대상.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과세 대상. 도대체 어떤 것들을 사야지 취득세 내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납세 의무자라 하죠. 뭐라 하죠?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얼마짜리를 취득했느냐? 얼마짜리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 과세 표준이라 얘기하죠.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과표다.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줄여서 하니까 표준 이러면 안 되죠. 과표. 그 다음에 도대체 몇 프로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비율을 뭐라고 얘기하죠? 세율이라고 얘기하죠. 요 4가지는 무조건 중요한 과세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공식을 하나 배우는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모든 조세가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산출한 세금은 다 내야 되느냐? 내야 돼요. 그러나 예외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안 내도 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징수 방법이 있죠. 징수, 세금을 걷는 방법.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취득세는 항상 자진해서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해야죠. 그럼 그 다음에 배울 게 재산세는 뭘 해야 되죠? 재산세? 내가 신고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첫 시간만 되면 이래요. 끝날 때쯤 되면 얼굴이 피어요. 오늘 좀 이해가는 것들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까지 내 땀 흘리면서 고생하죠. 그로부터 2주일 뒤에 또다시 오늘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간은. 그래서 질문도 안 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모든 조세 7가지만 틀을 만들어서 공부하면 돼요. 똑같아요. 오늘 취득세 배울 때도 요거예요. 강조할게.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요거예요. 재산세도 요거고 종부세도 요거예요. 틀. 그 다음에 2가지는 항상 선택입니다. 2가지는 취득세하고 양도에서만 2개 나와요.
나머지는 다 이걸로 끝나는데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꾸 질문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왜 이러죠? 나 혼자 물어보고 나 혼자 절대 대답하지 말아요. 첫 시간엔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하면은 취득일로부터 대답하지 말라니까. 첫 시간 내가 다 여보세요? 꼭 영화관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불이나 꺼둘 걸.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60일은 알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60일은 고정인데 언제를 취득일로 처리해야 되느냐? 취득일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언제를 취득일로 해야 되느냐?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게 바로 취득세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취득세에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취득이라는 것이 뭐냐? 취득의 범위, 개념이 뭐냐는 얘기죠. 따라서 취득세는 요것만 취득세에서 나와요. 등록면허세 여기까지, 재산세 여기까지, 종부세 여기까지, 양도소득세도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데 취득세와 같은 개념이죠. 사오면 취득세, 팔면은 뭐가 되죠? 양도소득세.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언제를 양도일로 봐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양도시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이 뭐냐? 범위가 뭐냐? 배웠으면은 양도소득세도 배우겠죠. 뭘 배울까요? 양도의 범위, 양도의 개념을 배운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에 관한 것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나오는데 쌍방향이에요. 이분하고 거래했다. 내 입장에서는 취득세, 이분 입장에서 뭘 내죠? 양도소득세 내니까 요것은 취득시기, 양도시기, 취득개념, 양도개념 요렇게 추가되니까 얘들은 쉽잖아요. 그래서 얘만 필수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조세가 필수 공통사항이고 요 2개는 어디와 어디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죠?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나와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매 조세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용어가 낯설지 않고 맨날 똑같은 거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한 걸 배우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출발할까요? 107쪽에 보면은요. 107쪽에 보면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 뒤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출발할까요? 특징부터 출발하는데 특징이라는 것은 108쪽에 맨 위에 박스가 나와 있죠. 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의 총론이 되는 건데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특징. 첫째, 지방세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지방세. 지방세면서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광주, 광역시, 서구다 그랬으면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논아서 갔죠. 취득세는 사올 때 한 번만 내죠. 대장한테 냅니다. 누구한테 내요? 광역시에다 내는 거고.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열받죠. 그럼 서구청에다가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 뭐가 있어요? 재산세는 네가 가져라 이거죠. 따라서 이건 외울 필요는 없죠. 항상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광역단체장이 갖는 게 뭐가 있죠? 취득세고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이나 시청에서 걷는 건 뭐가 있죠? 재산세. 자, 두 번째 볼까요?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나와 있다. 취득세는 어디에서 가져가죠? 도에서 가져가고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어디서 가져가죠? 시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랬으면 취득세 어디다 내요? 서울특별시에다 내고 그 다음 재산세는 어디다 내요? 성남시에다 내겠죠. 강남구에서 내겠죠. 그런 것도 잘 찾아요. 예민하게 덮어주는 그러한 배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럼 난 또 당황하지 말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취득세라는 것은 광역단체장이 가져가니까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줄여가지고 간단히 특광도세다 요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해보자. 특광도세. 그 다음 지방세. 우리가 5가지 조세 중에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5개 중에? 지난 시간에 지금부터 2주 전에 딱 그냥 놀러 왔다 갔나? 5개 조세 중에서 지방세는 몇 글자예요? 3글자니까 3개 있다고 그랬잖아. 뭐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5개 배우는 조세 중에서 지방세는 3개예요. 지방세. 국세는 몇 개예요? 국세 2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2주 뒤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때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지방세, 국세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지방세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물세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취득세다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사실주의 과세가 됩니다. 무슨 주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주의 과세다 그랬으면은 그냥 뭔 개념을 모를 거예요. 사실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등기가 된 것도 세금 내야 되고 미등기 된 거, 무허가 된 것도 세금 낸다. 다시 말해서 명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가 돈 줬으면은 누가 취득세 내죠? 내가 냅니다. 명의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다모는 누구 소유 건가 나오죠. 명의는 딴 사람 거라 돼 있지만 우리들이 믿는 것은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세법의 사실주의라는 건 명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이 등기 등록과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유상, 무상 관계없다. 유상, 돈 주고 사와도 취득세 내야 되고 공짜로 받아도 취득세 냅니다. 공짜로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상속과 증여가 있죠. 그럼 상속을 받으면 세금 몇 번 냅니까? 2번 내죠.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요. 증여받아도 세금 몇 번 내죠? 2번.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냅니다. 그럼 시험에 꼭 나오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나옵니다. 왠지 시험 보러 가서 무허가다 그러면 세금 안 낼 것 같은 착각을 유도하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 다음에 무상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왠지 공짜로 받았으면 미안해서 세금도 안 낼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을 유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신문에서 많이 홍보하듯이 방송에서 명의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된다. 이게 뭐가 되죠? 사실주의 과세가 된다. 꼭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취득세다. 취득세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 여러분이 자진해서 뭘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게 뒤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신경 써야 될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세율인데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하더라. 해보죠. 차등 비례 세율. 우리가 5가지 조세에서 여기에 세율 나와 있죠. 요 세율은 2가지만 배워요. 2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차등 비례 세율, 또 하나는 초과 누진 세율. 2가지뿐이 안 배워요. 차등 비례 세율, 비례 세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죠.
과세 표준이 금액입니다. 금액이 커도 예를 들어 2%, 금액이 적어도 2%,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뭐라고 그래요? 차등 비례 세율. 요건 세율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해도 2%, 1000원을 해도 2%, 일정한 세율이 비례 세율이에요. 세율이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얘를 외우는 게 오늘 포인트. 근데 되게 쉬워요. 아무나 다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아무나는 아니겠다. 그 다음에 초과누진세율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일부에서 배우는데 6에서 42%다. 요건 뭐냐? 세율이 여러 개 있어요. 요건 뭐냐? 과세표준 금액 크면은 세율도 높고, 금액이 적으면 세율도 적고, 금액에 따라 세율이 변한다는 얘기죠. 변할 때마다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안 외워도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세율 중에서 차등비례 세율은 세율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외워야 됩니다. 오늘 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앞으로 초과누진세율은 금액 크기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겠죠. 일일이 외우면 힘들다는 얘기죠.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끝. 요게 바로 첫 번째 특징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놈입니다. 취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차등 비례 세율.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물어봐도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것만 알아두면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요게 첫 번째 특징. 자, 해서 108쪽에 나와 있는 박스 나와 있죠. 거기에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알아둬야 될 거 맨 위에 원칙. 원칙은 뭐가 되죠? 신고 납부. 예외 뭐가 되죠? 보통 징수. 이따가 또 할 거예요. 박스 바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사실주의 과세, 5번에 물세, 8번에 무슨 세율이라고 그랬죠? 차등 비례 세율. 오른쪽에 박스가 지방세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특광도세가 되더라. 됐나요? 왼쪽에 납세 의무자가 무슨 취득자라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자다. 사실주의니까 명의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한번 해보자. 특징. 요거 이해가나요? 이해가요? 하나씩 넘어가야 돼요. 특징. 두 번째가 과세 대상이 있는데, 과세 대상이다 그랬으면은, 자, 얘는 14개만 나열했습니다. 몇 개만? 14개만. 얘도 간단해요.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첫째는 부동산에 관한 것. 부동산 하면은 몇 개를 생각하면 되죠? 서너 개? 미치겠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민법 시간에 안 했나요? 됐어요. 뭐 세법에선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 있죠. 민법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세법은 아무 의미 없어요. 준부동산이다 그러면 5개를 연상하면 되는데, 차량 있고요, 기계장비가 있고요, 선박이 있고요, 항공기가 있습니다. 4개. 여기에다가 임목이 있죠. 해보죠. 임목. 서 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 뭐 민법에서는 임목을 부동산 집어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세법은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에 2개, 준부동산에 몇 개? 5개. 5개니까 우리가 회원권도 5개 한번 볼까요? 회원권. 회원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많죠? 제일 먼저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준부동산 5개, 회원권 5개, 이건 외울 필요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부동산 2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과세 대상은 쉽다는 얘기죠. 쉬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열심히 쓰는 분들 고생했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가끔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박스를 주어지고서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 모두 몇 개이냐,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14개다 손으로 꼽으면 되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본서에는 13개라 돼 있는데요, 요거예요. 토지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묶으면 13개고 따로따로 하면 몇 개? 14개니까 14개로 알아두시면 되죠. 부동산 몇 개? 2개, 준부동산 5개, 회원권 5개. 얘들은 너무나 간단하니까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과세 대상이 나왔다 그러면 시험엔 요거예요. 해보자. 권리. 권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권리를 외울 때는 이렇게만 내. 권리가 무지 많은데 이 중에서 취득세를 내는 권리는 권리 몇 글자죠? 그러니까 몇 개뿐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2개 알면 뭐예요? 2개가 뭔지 모르는데. 강어? 노. 따라해봐요. 광어. 광은 광어권, 어는 어권. 요거 2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취득세 내는 권리는 딱 몇 개뿐이 없다? 2개뿐이 없습니다. 요걸 따라해봐요. 광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농어를 많이 드셨죠. 농어촌 특별세. 오늘은 취득세는 광어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박스가 나온다. 그럼 권리가 틀린 것들이 나와요. 이건 쓰지 말아요. 더 헷갈려요. 과거에 시험에 나온 게 뭐가 있었냐 그러면 특허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부터 머리에 혼란이 오죠. 지금이야 권리는 2개만 취득세 낸다, 광어만 낸다 알지만 시험 보러 들어가 요거 집어넣으면은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게 나온 것,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죠. 취득세 안 냅니다. 언제 내느냐? 당첨권을 행사해서 아파트를 내가 취득했을 때, 그때 취득세 내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권리 중에서는 취득세 내는 권리 몇 개뿐이 없다? 2개뿐이 없다. 뭐 뿐이 없다? 광어권, 어권 2개뿐이 없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공부하면 더 헷갈릴까봐 지워놓을게요. 해서 시험에 나오는 과세 대상은 요것만 됩니다. 또 하나 높아심에서 임목이 나왔는데 시험에는 원목이 나온 경우 있어요. 지금 웃죠? 여자분들 실수 많이 합니다. 시험 보러 가서 원목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구. 원목 가구 싸요 비싸요? 비싸니까 세금 낼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세법의 문제지 난이도가 높은 게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묘목. 묘목이라는 건 어린 나무죠. 요거는 이식을 목적, 옮겨 심을 걸 목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얘는 취득세랑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목은 취득세 내지만 원목이나 묘목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요런 것들. 요것도 다 쓰셨어요? 그러나 이건 공인중개사는 나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거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생하셔서 다 써놓고 책에다 자 해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해보죠.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취득세 대상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권리. 무슨 리? 막 낯선 말들이 막 나와. 권리는 2가지만 취득세 낸다. 뭐와 뭐만 내죠? 광어권, 어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회 드셔도 뭐만 드셔야 돼요? 광어. 그리고 절대로 얻어먹으면 안 돼요. 세금이니까 여러분이 돈을 내야 돼.
그러면 광어값을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낸다. 이렇게 유치하게 공부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매일 광어 먹으면 뭐예요? 나중에 내가 왜 돈 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해서 과세 대상 14개 끝. 요거는 기본서 108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몇 쪽까지 있느냐 그러면은 114쪽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끝납니다. 해보죠. 과세대상.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광어권, 어권, 권리만 신경 쓰면 돼요. 끝.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14쪽의 3절 취득의 정의, 개념이죠. 범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거죠. 취득의 범위, 개념이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쓰지 마세요. 제가 프린트 준비했습니다. 프린트 나눠드릴게요. 요것만 설명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첫째, 사실상의 취득이 있죠. 해보자.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은 민법에서 배웠던 용어를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용어 뜻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원시 취득이 있어요. 승계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이다. 나 이전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최초의 소유자. 내가 만드는 거. 그럼 이것이 과세 대상별로 어떤 용어를 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들면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남의 걸 가져오면 뭐가 되죠? 승계 취득이 있다는 거. 용어만 하세요. 제일 먼저 건축물부터 볼게요. 건축물이다. 원래는 건축물이 없었어요. 땅만 있어요. 나대지였어요. 여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원시 취득이죠. 짓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신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해가 나요? 또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재축 같은 경우 있겠죠. 어우 잘하셨어요. 두 개 어려우니까 하나만 알아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토지. 원래는 땅이 아니었어요. 강물이었어요. 개천이었어요. 바닷물이었어요. 메꿔서 만드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매립한다. 또는 뭐라고 그러죠? 간척이다.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요런 용어가 나오면 다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오케이?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4개. 여기 나와 있죠. 4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을 외웠으면 순서대로 공부하면 돼요. 연결해서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만드는 게 원시 취득이죠. 이건 공장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차량은 만든다는 말을 뭐라고 쓰죠? 조립. 기계는 만든다는 걸 생산 또는 제조 이러죠. 그 다음 배는 만든다는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건조한다. 비행기는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조립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런 말이 나오면 만들었단 얘기.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이다. 이해가요? 노노노. 그럼 끝났으면 임목은 만드는 게 아니니까 내비로도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광어권, 어권은 뭐냐 하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 잘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게 뭐죠? 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 이거 산이라고.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다시 엔지 다시. 자, 이게 뭐죠? 그래, 산이에요. 난 예술가길이 있어요. 여기 산, 유명한 산, 무등산. 무등산에 내가 오늘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땅에 반짝이는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매장이 돼 있다. 내가 개발했어요. 그럼 개발하면은 나 혼자만 캘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야, 이거 내가 개발했어. 나만 쓸 수 있게끔 권리 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출원이라 합니다. 뭐라 합니까? 그래서 신기술 개발하면은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줘. 이런 용어를
특허 출원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출원이라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광산을 개발했구나. 요 얘기를 한다는 것.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다 끝났네요. 그럼 과세 대상에 있는 것 갖고 연상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민법상의 시효 취득이 되겠죠. 시효 취득이라는 건 남의 땅을 점유를 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되겠죠. 이건 다 할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은 몇 년? 왜 자신 있게 20년 못해요? 민법 그렇게 공부해서 몇 년? 오늘따라 이렇게 첫 시간에 자신들이 없어요. 그래? 끝.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시 취득이라 하더라. 끝. 이렇게만 용어만 보면 되지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남의 걸 갖고 왔는데 유상 승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무상 승계가 있더라. 용어만 알면 되죠. 유상, 돈 주고 사온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매매가 있겠고 교환이 있겠고 여러 가지 등등등 있겠죠. 그 다음 무상승계는 공짜니까 상속과 뭐가 있죠? 증여가 있는 거죠. 끝. 이게 사실상의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알 때 내가 최초의 소유자면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 남의 거 갖고 오면 뭐가 되죠? 승계 취득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둘 것,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다 취득 때마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원시 취득도 취득세 내요. 승계 취득도 취득세 내는 거예요. 다 취득세 내죠. 그러니까 시험엔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여기에 6개만 신경 쓰세요. 6개. 차량,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 현대차는 차를 만들 때마다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만드는 회사는 취득세 안 내요. 그럼 누가 취득세 내는 거죠? 소비자가. 어떨 때?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 낸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럼 광업권, 광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냐 그러면 자원 부족 국가예요. 자원 부족 국가. 따라서 광산을 하나 개발한다. 자원 개발하면 혜택을 줍니다. 왜? 광산 하나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 있죠. 지금도 금광산 찾는 사람 꽤 됩니다. 뭐 20년째 집안 다 팽개치고. 그래서 이 광산을 하나 개발을 했으면은 고생했구나. 돈도 많이 들었겠구나. 시간도 많이 버렸겠구나.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광업권, 어권, 권리는 언제 취득세 내냐? 원시 취득 때는 안 내요. 고생했다고. 그럼 언제 세금 내느냐? 남이 갖고 있던 권리를 돈 주고 사올 때만. 오케이? 그래서 이 6개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한 것.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취득이다 그러면 얘 때문에 다른 것들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개입니다. 해보자.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요 6개는 원시 취득도 있고 승계 취득도 있지만은 세금은 어떨 때만 과세가 됩니까?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이해가요? 꼭 명심해야 돼요. 시험에 나올 땐 항상 세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간주 취득에 관한 것. 해보자.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사왔어요. 옛날에 사와서 취득세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늘어났어요. 가액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만큼
취득으로 어떻게 된다? 간주한다. 그래서 뭐가 되죠? 간주 취득.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 취득해서 취득세 냈어요. 오늘 들어와서 사건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가액이 늘었습니다. 쉽게 해서 가액이 늘었으면 그것도 세금 걷겠다는 뜻이에요.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는 네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요거 오늘 알아둬야 됩니다. 해보죠. 간주 취득. 네 글자니까 네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는 뭐가 있느냐? 개수가 있어요. 건축물의 개수.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개수라는 것은 뭐죠? 개수? 뭔 말을 해, 말을. 옹알이 되지 말고. 모른다고. 개수는 이제 대수선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딸린 시설물을 어떻게 한다? 설치를 했을 때.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엘리베이터 하죠.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계단 걸어서 왔죠? 계단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게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돈은 나갔지만은 나감으로 인해서 건물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량, 기계, 선박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없어요. 선박의 종류 변경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과점주주는 얘들은 너무나 많이 나왔으니까 해보죠. 과점주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주주. 과점이라는 것은 많이 갖고 있다. 여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50%를 초과해서 소유해야 과점주주가 돼요. 내가 제일 겁나는 게 이거예요. 미만, 초과, 이상, 이하. 그럼 꼭 시험에 뭐가 나오냐? 딱 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란. 50%는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50% 초과, 50%까지는 과점주주란 이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51%부터예요.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뭐 50만 원 이하 그러면 딱 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2,000원 미만 그러면 딱 2,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야죠. 이게 시험 문제 난이도. 난 제일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숫자는 잘 외워요. 숫자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정신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비상장법인만 해당이 돼요. 무엇만 돼요? 비상장법인. 딱 두 가지.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 나옵니다. 50%인 경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죠. 과점주주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비상장법인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둘 중에 하나야. 비상장법인이다. 그럼 상장법인 집어넣어. 50% 초과다. 딱 50% 주어져. 이런 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거. 이게 헷갈려서 어려운 거죠. 이것만 알면은 뭐 도사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거 요거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보자.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과점주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취득으로 간주한다. 틀려요. 꼭 뭐가 나오냐? 이런 사건의 결과로 가액이 증가돼야지만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로 나올까요? 답을 가르쳐줬는데 말을 해. 말을 크게. 가액이 증가된 것만 취득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뭐라냐? 가액 증가 감소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증가니까 감소가 나올 수가 있고, 비상장법인이니까 상장법인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 초과니까 50%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의 출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6개는 승계 취득만 의무가 있는데 원시 취득도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요?
끝, 끝, 끝. 이게 취득의 범위예요. 이 중에 간주 취득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한 문제는 취득의 저 필수 있죠. 적 있는 게 하나씩 지문이 다 나왔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연속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간주 취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왕별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뭐 말을 못해서 입에서 띠기가 겁이 나 죽겠어. 예전에 한 번 또 그랬잖아요. 요 페이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찍 소리가 나더니 여자분이 찢었어요. 뭔 성격들이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일부러 오늘 몇 번 그럴 거예요. 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하면 별표시 막 칠 거예요. 그러나 이번 시험엔 안 나올 겁니다. 한번 소심한 복수를 오늘 시작할까 해요. 여기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요. 자, 요거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프린트 나간다고 그랬는데 프린트 드렸죠? 아주 깜쪽같이 여러분 잠잘 때 붙여놨어요. 115쪽 맨 위 범위 나와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 우리가 조금 첨삭을 할게요. 사실상의 취득 밑에 요거 써놓을까요? 사실상의 취득이니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명의 여부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뭐 명의나 같은 개념인데 시험에는 등기 등록 나올 때도 있고 명의자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사실주의란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가 돼도 취득세 내고 미등기 무허가도 취득세 낸다. 시험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허가 건축물하고 명의가 다른 거. 왠지 무허가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될 것 같은 착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박스 맨 밑에 간주 취득 4가지가 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써놓죠. 앞에도 돼 있지만은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가액 증가가 된다. 가액이 감소가 되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런 게 함정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다 쓰셨어요? 쓰는 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입문서 할 때도 정신없이 썼는데 덮고 나니까 기본서에다 또 쓰죠. 이제 기본서 끝나고 요약집 들어가면 거기다 또 다 쓸 거예요. 그죠?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집 나오면 또 문제집에다 다 써야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 떨어지죠. 그죠? 이제 기본서 이제 여기 다 써놨거든. 이걸 보시려고 써야 되는데, 보셔야 되는데, 쓰기만 하고 안 보고, 자, 이제 요약집 강의합니다. 그럼 이거 없어졌어. 그럼 이거는 집에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가끔 라면 바지로 쓰고. 하긴 쓰면서 외우는 게 더 낫죠? 에? 뭔데요? 쓰면 쓰는 걸로 끝나지. 2주 동안 세법책이 어디 있나도 모르죠.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젠 뻔뻔스럽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전 같은 미안해서라도 아니에요. 가끔 봐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안 본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시험에. 세법은요 16개라고 그래서 너무 여유있게 하지 말고, 그죠? 좀 지금부터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합격하시는 편하게 보시려면 세법은 16개 뿐이 안 나오지만 효자 과목이 되니까 가성비라고 그러죠.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서 고득점 하기가 쉬운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부터 문제풀이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런 다음에 시험 다가올 때는 세법은 뭐예요? 그냥 문제만 푸는 거야 똑같이. 그럼 지문이 맨날 똑같아. 처음에 지문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많이 풀다 보면 그 세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숨은 글씨 찾기 연습하는 거야.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세법은 여유있게 문제풀이만 반복하고 나머지 시간에 중요한 과목들 정리하는 데 시간 써야죠. 세법은 지금 여유 있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 그럼 나중에 보면
민개공 때문에 치여가지고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시험을 봤는데 1개, 2개 때문에 떨어졌어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그러니까 세법같이 요거 참 효자 과목이다. 그럼 요걸 두들겨 잡는 거예요. 미리 내 걸로 잡고. 그럼 시험 때까지 한 500문제 이상은 풀겠죠. 500문제 풀고 시험은 몇 문제 나와요? 16개요. 그럼 그 지문이 나올 만한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문제를 좀 풀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문제 푸는 게 속도가 빨라지죠. 틀려야 되는 지문이 눈에 막 보이는 거야. 앞에서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럼 시험 보기 전에 여유 있죠. 고득점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 편한 걸 갖다가 뭐 개론이라든가 공법 이런데 신경을 더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놀고 있다 천천히 하지 뭐. 딸랑 16개뿐이 안 되는데 민법이나 빨리 해보지. 그렇다고 민법 공부 많이 해도 정리 잘 돼요? 공법 잘 돼요? 세법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다른 건 해도 안 되는 걸로. 그럼 나중에 시험 다가와서는 문제 풀 때 정신 없습니다. 정리하기가. 제 말뜻 이해가요? 그래서 될 놈부터 먼저 내 거로 만들어 놔야 된다. 될 놈부터. 안 될 놈은 지금 잡고 있어. 10시간 갖고 있어도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제 말 이해가요? 6개 과목 중에서 될 놈 뭐냐? 이건 둘 중에 하나. 시험에 뭐가 나온다. 요약과 이 책이 얇은데도 요약을 해드렸어. 그리고 요 단원별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단어로 나온다까지 해줬어. 둘 중에 하나. 그럼 요것만 될 놈을 먼저 잡아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안 될 놈들의 나중에 마무리할 때 시간을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17대 1로 싸워봤어요? 난 싸워봤어요. 우리 편이 17, 나 혼자. 농담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기는 방법. 지면서도 이기는 방법. 한 놈만 두들겨 패면 돼요. 한 놈만, 제일 만만한 놈 한 놈만 패고,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뒤에서 딴 놈들 16명이 내 뒤통수를 패든 어쩌든 그 한 놈만 끝장내죠. 그럼 다음부터 내가 째려보면은 도망갑니다. 자기만 걸릴 것 같으니까. 그죠? 세법도 될 놈만 먼저 내 거 만들어. 여러분 자제분들이, 이 얘기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자제분이 여럿 있어요. 이 중에 참 괜찮은 애 있고 속색인 애 있잖아요. 속색이는 애는 두들겨 패고 머리 깎아도 속색이는 건 속색이죠. 철들기 전까지. 그죠? 이해 가요? 그런 식으로 한번 될 놈이 세법이라는 것. 세법만 꼭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럼 2주 뒤에 보면 첫 시간에 공부했나 안 했나 눈동자 보면 알아요. 요 문제지 저 메일 프린트 나눠주는 거 요거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모의고사 보셨죠? 모의고사 왔으면 오늘 취득세 배웠다. 지난 시간에 조세총론 배웠다. 큰 거 안 바래요. 3월부터 조세총론 한 문제 나왔으니까 그거 맞았어요? 여보세요. 조세총론 배웠으면 한 문제 그거는 맞춰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 취득세 배웠어요. 3문제 나옵니다. 그럼 3문제 모의고사에 있는 걸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야. 이 정도 이게 이거구나. 그럼 4문제 끝나잖아요. 배울 때마다 모의고사에 나온 그 문제만 맞추자는 얘기죠. 한 번에 다 맞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 시험지 있는 거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요거 오늘 취득세 끝난 다음에 취득세 3문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놈이 이놈이구나. 내가 이걸 왜 틀렸나. 이렇게 발전되는 게 나타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고득점. 오케이? 왜 대답이 없어요? 대답. 왜 대답이 없어 하니까 네 그래요? 우리 대화가 이렇게 엇박자가 돼요. 그런 식으로 아직 안 늦었습니다. 3월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 취득세까지 배우면 4문제만 맞추면 돼요. 16개 중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 2문제, 재산세 3문제, 5문제짜리가 다음 주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럼 5개 하고 나면 9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표정은 우쩌라고. 이런 표정이? 우쩌라기는 문제를 풀란 얘기 했던 거,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오케이? 거기 나와 있는 115쪽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116쪽에 괄호 3번, 괄호 4번 2개가 있습니다. 2가지에 관한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얘는 취득세도 있고 양도에도 있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비중이 큰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취득과 양도는 똑같은 거예요. 쌍방향이니까. 내가 나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사왔다 취득, 내가 팔았다 양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 해보자. 부담부 증여. 증여는 공짜로 준 걸 증여라고 그러죠. 부담부라는 건 조건부로 준 거예요. 조건부로. 왜 조건부로 줬느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뭐예요? 빚 끌어안고 사는 거 있잖아요.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건데, 근데 요건 뭐냐? 대부분이 가족 간 아는 사람하고 거래가 되죠. 요거죠. 아버지가 장남한테 주려고 상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요게 얼마짜리냐? 10억짜리다. 요걸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최대 50% 비쌉니다. 그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야 장남아 10억짜리인데 넣어줄게 하고 며칠 전에 돈이 필요 없는데 은행에서 6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6억을 대출을 받고 장남한테 야 장남아 이거 10억짜리인데 너 줄게. 대신에 6억 대출 받았으니까 이건 네가 갚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를 내가 끌어안았죠. 얼마? 6억. 6억은 누가 갚아야 돼요? 장남이 갚아야 되죠. 그럼 장남은 요걸 6억 주고 산 거예요. 얼마 주고? 따라서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본다?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 그러면 10억짜리인데 6억의 빚을 끌어안았으면 4억은 공짜로 받았죠. 요건 뭘로 보는 거죠? 증여로 보는 거죠. 따라서 부담부 증여는 원칙은 증여로 봅니다마는 채무를 인수한 것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보는데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10억에 내야죠. 왜? 4억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요건 돈 주고 사왔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고.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사오는 사람은 다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얼마만 내면 돼요? 6억에 대한 것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왜냐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양도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부담부 증여가 나왔으면 원칙은 뭘로 본다? 증여. 그러나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양도 또는 취득이 된다. 양도로 본다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채무 인수. 항상 부담부가 나왔다. 조건이다 그러면 채무가 나와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 간, 직계, 좀비 속간, 부동산.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다 그랬으면은 가족을 얘기하죠. 그럼 요것도 똑같아요. 원칙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럼 어떨 때만 보느냐 그러면 요거 보죠. 대가를 지급한 것이 증명이 되면은 뭘로 본다? 양도, 취득으로 본다는 것. 그럼 대가를 지급했다. 아버지가 있어요. 상가 건물 10억짜리가 있어요. 아들 명의로 팝니다. 그럼 가족끼리는 뭘로 본다고 그랬죠? 증여. 그런데 아들이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금을 지급한 거, 계좌이체한 게 사실 확인이 됐어요. 뭐 아버지가 돈을 줬든 어쨌든 간에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했으면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뭘로 처리된다? 양도,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근데 요거와 요거랑 같아요. 증여, 부담부 증여도 길 가는 사람한테 일로와 내가 상가 줄게 이래요?
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유머 안 맥히네. 일로와 죽게는 안 하죠. 따라서 부담부 증여도 가족 간의 증여로 보는 거예요. 공통점 원칙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나 가족끼리도 대가를 지급한 게 계좌이체로 확인이 되거나 소득이 증명이 되거나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매매로 보면 헷갈리니까 콕 찍어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내용이 괄호 3번하고 괄호 4번에 대한 겁니다. 이건 뭐 1월 달에 너무나 밑줄을 많이 쳐드렸죠.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내가 잘못이지 뭐. 자, 그러면 요것만 간단하게 밑줄 치고서 그 다음에 쉬도록 할게요. 116쪽 괄호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취득은 1번 원칙입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취득은 동그라미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밑줄 유상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니까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어떨 때 기역, 공매, 니은, 파산 선고, 디귿, 교환, 리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이 중에 박스는 가번만 하면 되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취득자, 가족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그 말뜻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4번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 첫째 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본다. 매매로 본다. 양도로 본다. 무엇에 대해서? 채무. 다만 가족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는 괄호 3번을 적용한다. 괄호 3번 아까 얘기했죠? 소득이 증명이 되고 대가 지급한 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얘랑은 똑같이 보자는 얘기죠. 가족 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18쪽에 괄호 4번의 밑줄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있죠? 있나요? 과점주주가 된 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있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주취득에 대한 것은 과점주주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과점주주에 대한 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가셨다 할까요? 예.